저를 소개합니다. 저는 항암제 개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수술은 안 합니다. 참견해가지고 다 연구하는 건 다 했지만은 수술을 안 해요. 그렇지만 항암제 치료와 항암제, 그다음에 암을 치료하는 데서는 제가 전문이에요. 수술은 안 해도.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그래서 약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 저기가 있고, 특허도 항암제에 관한 특허는 제가 13개가 있어요. 논문도 많고. 암 전문의가 되고 싶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저를 초대를 합니다. 거기 참석을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강의를 하시냐 하면은 유럽 분이신데 대학 교수님이고 제약회사 큰 디렉터예요. 교과서에서는 볼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강의를 하십니다. 요약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암 전문의가 돼가지고 암을 고치게 되면은, 그러니까 80년대 초니까 항암제에 대해서 이런 게 우리가 잘 몰랐을 때예요. 근데 그러고 그때 우리가 아는 건 수술 잘해가지고 잘 깨매면 되는 줄 알고 그럴 때고. 근데 암인 전문의가 돼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암 환자를 고쳤을 때 평생 해봤자 몇 명이나 고칠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는, 내가 연구하는 거는 암을 정복할 수 있는 항암제를 개발하는 겁니다. 암을 정복할 수 있는 항암제를 개발하게 되면 한 사람, 두 사람의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수백만 명, 만 명, 수백만 명,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적인 관심은, 우리가 가지는 회사의 관심도 암을 정복하는 겁니다 하는데 너무 멋있어요. 보통 사람들 강의를 하게 되면 한 45분, 50분 강의를 하고 5분에서 10분 질문 받고 끝납니다. 근데 이분은 1시간 40분을 강의를 해요. 그리고 질문 받는 게 15분이에요. 근데 그 2시간이라는 시간이 10분 안에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인텐시브하고 익사이팅한데 그걸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과학자가 돼가지고 암을 정복하는데 하겠다. 의사가 되는 건 조금 밀어놓고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가지고 싹 길을 바꿨어요. 그러고 그때부터 화학과에 들어가서 암 그거 하는 거 합니다. 근데 뭐 의대에서도 연구하고 하는 거 다 해요. 항암제 이거 하는 거 연구에 빠져들면 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새로운 암이라는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메커니즘에 대해서 막 공부하니까 너무 익사이팅해요. 완전히 미지 세계가 열리는데, 그래서 빠져들 했는데, 해가지고 이제 학위를 받았습니다. 받고, 펄드 약대에 가가지고, 진짜 암 연구반대 빠져들어서 임상실험에도 참여하고 하면서 합니다, 지금. 하고, 그러면서 약을 개발을 했어요, 항암제를. 얼마나 좋으냐 하면, 우리 현재 기준적으로 나오는 항암 치료에 쓰는 약들 있죠? 그거보다 10,000배가 셉니다. 10,000배가 세요. 동그라미가 4개예요. 4개가 더 붙는 겁니다.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가 아시지만 항암 치료하면은 제일 무서운 게 뭐죠? 부작용이에요. 면역기관이 무너지기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면역기관을 건드리지를 않아요. 오히려 활성화시켜요. 그리고 정상세포는 안 건드립니다. 환상적인 약이 발견이 됐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발견했잖아요. 하고 나서 저는 교편을 잡았어요. 시카고에서. 그리고 또 제 실험실을 차리고 학생 해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항암제 개발을 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약이 되려면은 식약청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임상실험을 해야 됩니다. 1차, 2차, 3차, 4차까지 해야 돼. 항암제 개발할 때는. 그리고 보통 약이 하나 나오려면은 1 빌리언 플러스가 듭니다. 1 빌리언 플러스라면 동그라미가 9개 달러예요. 한국에서 뭐 제약회사가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 나오죠? 한국에서는 죄송하지만 제약회사가 없어요. 무슨 제약 이름 붙이죠? 제약회사 없습니다. 한국에선. 제약품을 미국에서 받아다가 파는 판매업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네가 꾹짝꾹짝 해가지고 한약 좀 섞어가지고 고약같이 만들어가지고 약같이 파는 거.
한국 사정에 맞춰서 그거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말하는 한국 개념이 아니라 미국 개념이에요. 저 뭐라 그랬죠? 저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했고 미국 개념으로 봐요. 임상실험이 돼야지만 약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거 개발한 거는 임상실험이 허락이 떨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딱 개발돼가지고 했을 때는 제약회사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서 이거는 우리가 평생 찾던 그런 약이다 해가지고 오는데 FDA가 승인 허락가 떨어지면 임상실험 절대로 못합니다. 임상실험 안 떨어져요. 근데 교편 잡고 시카고에서 교편 잡고 개발한 약도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임상실험이 떨어져가지고 유럽에서 3차 임상실험까지 들어갑니다. 약효를 비교할 때는 이거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너무 좋은 걸 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약인가 할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건 돼요. 근데 뭐냐? 이게 답입니다. 그 약이 임상실험에 떨어져가지고 사람들 혜택이 갈 수 있는 처방약이 되는 것을 정부가 막아요. 제약회사가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항암제 제약회사 시장이 $500 빌리언 였어요. 그게 무너지게 되면 미국의 IMF가 옵니다. 막아요. 무서운 나라예요, 미국. 그래가지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게 이거예요. They still know who you are. they가 누굽니까? 그때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여태까지 과학자가 되겠다 해가지고 투자했던 게 이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 뒤에는 더 큰 힘이 있구나. 깨달음이 와요. 그때부터 그 순간에 항암제 개발은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연구한 거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된다. 그때 떠오른 게 치매약 개발이에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약초에서 치매약 뽑기 시작한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들 카레 먹으면 치매 예방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거 한 사람이 저예요. 세계 최초로.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투건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강황이죠. 카레 원료. 카레. 카레 얘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연구 다 되고 나오고 논문 발표된 다음에 영어로 하면 털머릭이죠. 터머릭. 근데 어떻게 카레 먹고 그 카레 먹고 치매 예방은 절대 안 됩니다. 엄청 많이 먹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게 하루 아침 저녁 식사 때마다 한 15그릇씩 카레 먹으면서 매일같이 15그릇씩 먹으면서 한 20년 먹으면 효과 나요. 하루도 안 빠지고 먹어야 됩니다. 그 대신 그거는 아니란 소리죠. 그래서 그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그건 카레 얘기고, 자 이제 치매약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아까 4시부터 말씀드린 거고, 거의 결론은 이겁니다. 치매도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조기 발견을 해야 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무슨 질병이든지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고요. 암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암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지 돼요.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회복이 가능하고 예방이 가능합니다. 치매의 경우랑 암은 좀 달라요. 암 발견됐을 때 나 죽었구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오는데, 치매의 경우는 나는 아직 아니야. 왜? 옆에 사람 비교했을 때 걔보다 아직 내가 상태가 좋거든, 똑똑하거든, 그러면서 넘어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암이랑 비교해서 볼 때는 초기 일기입니다 했을 때 일기에 괜찮아요. 한 말기까지 가야지 걱정을 하지.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암에 대해서는. 근데 치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대해요. That is wrong. 근데 설문조사 했을 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는 암보다 치매를 더 무서워합니다. 근데 반응하는 거는 전혀 반대로 반응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근데 치매는 다스리고 예방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그게 아까 한 거고, 그래서 제품도 나와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로 증명된 거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암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항암제 개발하는 거 접고 이제 치매하는 걸 하는데, 원래 송충이가 손님 먹고 산다고
이게 떠나지를 않아요. 근데 여태까지 수십 년 연구하고 공부하고 했던 게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씩. 근데 답이 나와요. 그게 이거예요. 90년대 초반입니다. 암은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암은 다스릴 수 있는 거다. 다스려야지만 된다가 답입니다.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랑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오야. 근데 그 답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럼 뭐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학생들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학생이라는 게 이제 앞에 앉아있는 학생들이 거기는 포스닥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원생도 있는데,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학교가 항암제 개발하는데 세계 1위고 2위고 막 따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암을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학위받고 해야 되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게 방법은 아닙니다. 암은 다스려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예방해야 됩니다. 그걸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거 하고 이제 딴 강의하고 했는데 위층에서 전화가 와요.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불러요. 그랬더니 내가 왜 너 불렀는지 아냐 그래요. 가슴이 철컥하는데 알죠. 네, 모르겠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보시더니 너 우리 학교 우리 디파트먼트가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지 아니? 그래요. 예, 압니다. 너 왜 우리가 너를 교수로 불러왔는지 아냐? 예, 압니다. 그러면은 너 학생들 앞에서 이단적인 방언을 할 수 있냐? 그래요. 그렇게 하려면은 네가 알아서 짐 싸고 나가든지 아니면 조용히 네가 연구하는 거 하고 조용히 지내라. 그게 답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렵게 교수가 됐는데 오케이. 저 그때 입을 막았어요. 한참 지나가지고 한 10년 후에 한국 프로그램을 보는데 생로병사의 비밀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젊은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암은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암은 다스려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 여기도 어디 있을 거예요. 제가 가지고 다니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격을 했어요. 오 마이 갓. 제가 얘기한 걸 사람들이 듣고 했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 거는 안 믿지만은 누군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곧 한국에서 의사가 나와가지고 TV 프로그램에서 얘기했다는 게 제가 너무 감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근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존스 홉킨스 캔서 센터에 있는 주임 교수가 좌담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암은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투자를 했지만은 암은 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대신 다스릴 수는 있습니다. 다스리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격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쉽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나눠드려요. 그래서 한 10년이 넘었죠, 지금. 그게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암이 있고 당뇨가 있고 심장질환이 있고 녹내장이 있고 치매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고개 끄덕끄덕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질병은 녹내장과 치매밖에 없습니다. 암과 당뇨와 심장병은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저 질병이 있으면 우리 뭐라 그럽니까? 성인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암과 당뇨, 심장병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100% 부모 잘못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100% 여러분 잘못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잘못이고 부모 잘못이에요. 100%. 그럼 유전적으로 문제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부모 잘못이에요.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부모가 몸을 못 다스렸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당뇨약 드시는 분,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 그 다음에 혈압약 드시는 분, 혈압약 먹고 콜레스테롤 약 먹고 당뇨약 먹고
질병이 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약 먹고 나신 분. 없습니다. 평생 먹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먹고 낫지도 않는 약을 왜 먹습니까? 안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당뇨경은 합병증이 와가지고 고생한다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런 질병들, 제약회사는 먹고 낫는 약은 절대로 안 만들어요. 증상 완화는 계속 시키고 그 다음에 1년, 2년 지나면은 후유증이 꼭 따라와야지 돼요. 후유증이 없는 약도 안 만들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 1년 먹고 2년째 들어가게 되면 뭐라 그러죠? 우리 간 검사합시다. 그래요. 문제 있으면 약 또 팔아먹어야 되니까 혈압약 1년, 2년 먹죠? 그러면 우리 간 검사합시다 해요. 약 또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 패런이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 제약회사 높은 간부들이 많아요. 높은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내놓고 얘기 같이 공부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걔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가 항암제 개발하는 게 아쉬운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혹시 걔네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픽업해가지고 개발하지 않을까 하는 게 있어가지고 했더니 어느 날 딱 불러요. 그러더니 그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가더니 야, 네가 어떤 과학자고 어떻게 연구해가지고 하는지 나 믿는다. 100% 믿는데 네가 만든 그 약과 그 서류가 오늘 내 앞에 와 있다고 했을 때 나 사인 못한다 그래요. 왜? 내 잡은 우리 회사가 돈 버는 게 목적이지 사람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섬찟하죠? 그래서 제약회사는 먹고 나는 약은 절대로 안 만듭니다. 근데 항암제는 더 심해요. 무섭습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 5가지가 있어요. 뱅킹 인더스트리가 있고요. 오일 비즈니스가 있고요. 컴퓨터 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 산업과 음식 산업입니다. 근데 제약 산업과 음식 산업은 같이 돌아가요. 왜냐하면 음식 산업으로 병을 만들고 제약 산업으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 무섭습니다. 저는 거기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맛을 보고 나온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거를 풀었으면 저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세상은 무서워요. 자, 모든 질병은 다스려 낫게 하려면은 몇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저는 리액트라고 해요. 이건 미국 친구들과 캐나다에서 외국 사람들한테 할 때 써먹는 건데 이겁니다. 첫 번째가 recognition이에요. recognition은 knowledge입니다. 지식 없이는 무슨 질병을 초기 증상이고 뭐고 증상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원인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첫 번째가 recognition이에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여기 오신 게 적어도 저 지식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recognition. 그 다음에 두 번째가 early detection이에요. 조기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early detection. 늦게 디텍션 하면은 죽을 확률이 점점 커지니까 헤어나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early detection이고 그 다음에 acknowledgement예요. acknowledgement는 오케이 지식도 있고 early detection도 알겠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치매 경우 그런데 증상이 딱 잡혔을 때 나는 아직 아니야. acknowledge를 안 해요. 네, acknowledge를 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하면은 denial이 먼저 갑니다. 나는 아직 아니야. 나는 아니야. 가리는데 그러면 못 고칩니다. 나도 그런 문제가 있구나. acknowledge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그러면 나는 질병이 있다고 acknowledge 했으면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사는데 방법론에 빠져들면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되면은 할 때마다 한국 분들은 있으니까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마다 한쪽이 꼭 앉아가지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행동에는 안 옮겨요.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이렇게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으면은 질병이 낫는 줄 알아요. 커밋을 해야 돼요. 속에서부터 커밋. 내가 낫겠다 다짐을 하고 들어가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 트리트먼트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react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 외국에서 뭐 사람들한테 이거 할 때는 이거 기억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이제 선물도 주고 이제 혜택을 좀 줍니다. 그래서 이게 리액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암이 두려우십니까? 여쭤봅니다. 그러면 두렵다 합니다. 왜 두렵습니까? 죽으니까.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고생하다 죽으니까. 근데 돌아보세요. 암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몇 명이 사는지. 근데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로 조기 발견해가지고 딱 띄어내고 하고 한 사람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큰 것 같이 막 과다 선전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못 들어가요. 수술하고 항암치료 들어가면은 75%가 6개월 안에 죽습니다. 죄송하지만 죽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 계산하는 확률에 안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 가지고 숫자를 계산을 합니다. 그게 나온 숫자가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95%예요. 죽는 확률이.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좀 극단적으로 따지면은 암 환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건강 상태에 따라서 생활 습관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매일 암이 수천 개, 수백 개, 수만 개, 우리가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막 대하면 수백만 개씩 암세포가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매일같이. 근데 매일같이 우리 면역기관이 그걸 다스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암세포 보유제이기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누가 해도 두려워할 존재는 절대가 아닙니다. 다스리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나눠드릴게요. 근데 수술하고 항암치료하고 딱 하면 그 다음에 피검사가 하면서 뭐라 그러죠? 의사가 you are cancer free. 암에서 해방됐습니다 해요. 그러면서 꼭 다시 정기 검진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암이 나와요. 그러면은 메타스타사이즈 전이됐습니다 그래요. 아니 캔서 프리하고 항암 치료했는데 어느 세월에 암 몇 개 살아남아가지고 딴 데 붙어 있다가 나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캔서 프리면 암세포가 없어야 되는데 언제 메타스타사이즈가 돼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말장난이에요. 그래서 치료한 다음에 누가 you are cancer free 했잖아요. 의사가. 그러면 고심하십시오. 의사 잘못 택했어요. You got the wrong person. 근데 암 환자 얘기하면 에이 누가 설마 나는 아니야. 넘어갑니다. 이건 아니에요. Everybody disposed. 암 치료법이 우리가 있습니다. 흔한 방법이 수술입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세트로죠. 암 치료하면은 수술에다가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도 하고 아니면은 거기다가 항암 치료해가지고 어떤 데 항암 치료 먼저 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어떤 데는 항암 치료 먼저 하고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합니다. 이게 기존 방법이에요. 그리고 암에 걸렸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갑니다. 근데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도박을 하는데 분명히 진다는 개런티가 95%인데 도박을 하시겠습니까? 도박을 하는데 95%는 저 이기는 확률은 5%밖에 안 돼. 도박하세요. 합니까? 안 하죠. 근데 사람들은 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도박하는 게 아니고 자기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게 암치료예요. 이거 아니에요.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항암치료 다 치료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온 줄 알았어요. 생활 습관을 바꾸시고요. 식단을 건강식으로 하시고요. 술과 담배는 절대로 끊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일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시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십시오. 멋있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대부분의 의사들이 얘기 안 해줘요. 제 교회에 의사들이 많아요. 시카고에 있는 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의사가 제일 많은 교회가 제가 다니는 교회예요. 젊은 친구가 480몇 명 중에 항암 치료하는데 거기서 4년 연속 1등상 탄 친구예요. 교회 집사야. 같은 친구예요. 근데 교회에 어느 분이 암에 걸렸어요. 장로님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저한테도 도와달라 가지고 말씀드렸더니 의사도 항암 치료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수술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주신 거니까 나는 그 길로 갈랍니다 가지고 그 길로 가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기도하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분들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는데 이 친구가 딱 하더니 목사님 저 기도 못하겠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요? 저 장로님 돌아가시는 거 압니다. 2년 못 삽니다. 딱 그래요. 아직까지 저 상태에서 2년 사신 거를 못 봤습니다. 1년 넘기면 다행입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그 장로님 그 친구가 이제 주치의는 아니지만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의사 선생님들 그래서 그분 주치의가 한 3라운드 키모만 하고 수술은 했으니까 하면 낫는다 그러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큰 대수술도 아니었어요. 그냥 띄어내고 그냥 해도 되는 건데 그냥 놔둬도 좀 몸은 불편해도 오래 사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많이 아니까 저도. 근데 했어요.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낫는 쪽으로 인도해달라. 그냥 그쪽으로만 기도하십시오. 낫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셔가지고 낫는 쪽으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좀 돌려 기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요. 해주고 뭐 하다가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요즘에는 도대체 어떠한 항암제를 제일 많이 씁니까? 했더니 그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데 50년 전, 60년 전에 쓰던 항암제를 똑같이 씁니다. 새로운 게 없어요. 근데 애주번 테라피라 그래가지고 한 가지만 많이 쓰는 게 아니고 몇 가지를 섞어가지고 농도를 낮춰가지고 썼을 때 머리가 빠진다든지 부작용이 좀 덜 하대요. 한 가지만 너무 센 거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봐줍니다. 근데 그건 커즈메릭 이슈지 기본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머리 빠지고는 커즈메릭 이슈지 항암 다른 이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돼가지고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외계인이에요. 한 사이클, 투 사이클, 제너레이션이 지날 때마다 계속 변질되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거를 에뉴플로이드라고 합니다. 크로모솜, 그러니까 유전자 저기가 24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8개짜리, 12개짜리, 16개짜리가 막 변질돼서 나오면서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과 경험상 알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드는데요? 요즘은 돈이 얼마 듭니까? 제가 그러니까 10년, 20년 전에 한 30만 불, 40만 불 그랬어요. 그랬더니 2년 산다고 하면은 75만 불에서 한 120만 불 듭니다. 장로님 경우에. 대부분이 그 정도 듭니다. 근데 자기 주머니에 다 나오는 거 아니죠. 그거는 병원에서 봤을 때 병원에 들어오는 돈을 계산했을 때 그 정도 든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 정도 들어온대요. 한 100만 불 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는 이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당신은 이런 얘기 해줍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인상이 딱 이거지. 제가 왜 그런 얘기 왜 합니까? 기본 상식인데, 환자가 찾고자 하면은, 인터넷에 다 나오는 기본 상식인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해줍니까? 그게 답이에요. 원하면은 얘기해 주지만, 근데 환자가 저거 원합니까? 물어볼 겨를도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해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따졌죠. 아니, 그러면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당신 집사고, 나도 집사인데, 한번 따지자, 우리.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
투잡 뛰고 세잡 뛰고 안 먹고 안 놀고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자동차 사고 집 사고 애들 키워가지고 학교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살만하니까 암에 걸리는데 그러면 100만 불 집에 쌓아두는 사람 몇 명이나 있는데 거의 없어요. 전부 있어도 부동산에 엮여져 있지. 그냥 놔둬도 오래 사니까 고생한데도 그냥 여태까지 못 해본 거 하시면서 마음 편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조금이라도 돈 벌어놓고 그냥 쓰시다가 가십시오. 하게 정답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러니 왜 하냐요. 인생이 팍 이거지면서 그러면서 3개월 더 살고 6개월 더 살고 어떻게 사는지는 각 사람이 할 일이지 내가 그 얘기 왜 해줍니까? 딱 그래요. 근데 암 환자들은 생각하고 그거 인도해주지 않으면은 의사 시킨 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절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바탕 했어요. 그래서 한 몇 달 동안 얘기를 안 했죠. 근데 친구가 제가 그 친구 좋아하는 이유가 깨달음이 있었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해외 선교에 눈을 떠가지고 해외 선교를 많이 해요. 애들까지 데려가면서 해외 선교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멋있는 친구예요. 그렇게 됐어요. 자, 항암 치료 성공률이 75년 전에 3에서 5%입니다. 자, 보세요. 항암 치료 성공률입니다. 지금은 기껏 해봤자 5% 정도 된대요. 근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조기 발견이 쉬워졌습니다. 조기 발견이 쉬워져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쫙 뜯어버리면 끝나요. 근데 혹시나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서 항암 치료를 한번 합니다. 퍼스트 라운드 하지도 않아야 될 거기 때문에 항암 치료 해가지고 성공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첫 6개월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개선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저 숫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의사들도 젊고 똑똑한 친구들은 다 수긍합니다. 항암 치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죠? 항암 제약 하는 거 있죠? 이제 $1 트릴리언 스캠이에요. 정부가 허락하는 경제를 돌리기 위한, 왜냐하면 이게 큰 산업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는 게 의사들이에요.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면은 죄송합니다. 근데 현실입니다. 저 식구도 의사 많아요. 친구도 의사 많아요. 다 동의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큰 조카가 의대 그러니까 의대 입학해가지고 지금, 레코드 탑이에요. 근데 제 아버지가 암으로 죽었어요. 그 친구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앤드루, 아버지 생각해가지고, why don't you do cancer? oncology 그랬더니, uncle, it's a scam. Why should I do that? Everybody dies and it's a scam. I'm not gonna do that. I'm going to pediatry. 애들 봐주는 거 있죠? 그거 하겠대요. 그게 맞는 답이에요. It's a scam. 항암 치료 후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항암 치료하기 전에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게 키예요. 항암 치료하기 전에 이거 하면은 병원에 갈 일이 없어져요. 근데 이건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부터 조금 빨리빨리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질병인지 마찬가지예요. 원인을 알아야지 돼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기존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겁니다. 발암물질 노출이에요. 그 다음 세균 감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위암. 그렇죠? 그 다음에 유전이에요. 사람들이 말할 때. 근데 꼭 유전적인 거는 아닙니다. 유전적으로 프리디스포즈 돼 있어도 다스릴 수 있어요. 암은 충분히 다스립니다. 근데 어떻게 다스리느냐를 배워야지 돼요. 그리고 방사능 노출입니다. 일본의 원자탄 터졌을 때도 대부분 죽은 사람들이 그때 직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암 때문에 죽은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근데 요번에 원자로가 녹아가지고 난리 났죠? 그것 때문에 손상 있는 거 걱정하는 게
이 돌연변이에요. 방사능에 노출돼가지고 벌써 식물이나 곤충들은 돌연변이를 해가지고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사진을 몇 개 본 게 있는데 이거는 너무 끔찍해요. 그래가지고 이야 이런 일이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 간다 가지고 뭐 얼마 전에 어디 책을 읽었더니 일본은 죽었다 이렇게 써가지고 기사가 나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 방사능이 그렇게 위험합니다. 근데 암의 원인은 딴 데 있습니다. 저거는 특별한 케이스고요. 우리 대중들한테는 다른 데 있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가장 큰 원인 방부제예요. 그러면은 왜 이러면은 이게 뭐 이 사람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럴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제약시장과 음식시장은 같이 돌아갑니다. 음식시장은 병을 만들고요. 감사합니다. 제약시장은 약을 만들어서 돈을 법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린 사람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이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럼 왜 방부제가 왜 그런데? 설명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니까. 자, 방부제가 하는 작용이 뭡니까? 썩지 않게 하는 거. 썩지 않게 하는 거죠. 음식이 왜 썩습니까?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자라기 때문에 썩습니다. 음식물에. 방부제는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자라는 것을 억제를 합니다. 죽이지 않으면 억제를 합니다. 성장을. 그렇죠? 방부제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왜냐면 음식 시장이 많이 생산해가지고 일단 많이 쌓아두면서 그 분배해가지고 돈 버는 게 음식 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방부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우리 몸은 세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몸에 10배나 되는, 숫자상으로 10배나 되는 박테리아를 우리 몸이 담고 삽니다. 10배나 되는 숫자를 우리가 몸에 담고서 크기는 이 정도 돼요. 이게 우리 몸에 있어요. 박테리아가, 덩어리가. 근데 대부분이 우리 장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대장균이고 유산균이고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몸속에 있고 여기도 별의별 박테리아가 다 많아요. 우리 몸에. 그래서 제 친구는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박테리아가 자기는 먹고 살기 위한 농장이다.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걔네가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살기 위해 다스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러게 그 말 된다? 돼요. 10대 1입니다. 근데 여기 살아요. 자, 그럼 방부제가 하는 게 뭘까요? 먹으면은 우리 몸에 소화기관을 관장해주는 유산균까지 손상을 입힙니다. 그게 문제예요. 자, 어렸을 때는 모든 게 활발하고 저희도 밸런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다스려지는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좀 게을러지는 게 많아요. 그리고 오랜 세월 또 어린아이들보다 방부제들 음식을 많이 먹어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는 유산균들의 농도나 밸런스가 깨집니다. 깨지게 되면은 우리 몸에 해로운 세균들이 자라요. 박테리아들이. 왜 세균이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가지고 세균들은 독소를 뿜습니다. 엔도톡신이라고 그래요. 그 독소를 뿜어가지고 우리 몸이 흡수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 몸이 싸워야 돼요. 무엇이 싸울까요? 싸우는 거는 면역기관이 싸워야 됩니다. 문제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면역기관이 예를 들어서 백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매일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방부제 있는 거 많이 먹고 오랜 시간 먹고 그래가지고 밸런스가 깨졌습니다. 독이 들어와요. 그거 싸우려는데 그러면 100을 다 못 쓰고 거기서 한 2, 30분 그거 싸우는데 소비를 합니다. 그럼 우리 몸을 관장하는 데는 60, 70밖에 안 돼요. 근데 하루 이틀 하면 괜찮지만 그게 매일 지속되게 되면 그게 누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 오는 질병이 암이고 당뇨고 심장병이에요. 유산균 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모든 음식을 먹게 되면은 우선 씹고 해가지고 분해가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효소가 나와가지고 분해를 하고 또 그 음식 먹은 거를 우리 몸에 있는 유산균들이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 몸이 필요한 요소들을 만들어줍니다. 누트리언트를 만들어주고 그게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제 비타민이에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비타민 K고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게 유산균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 몸이 음식을 먹는데 소화를 못해요. 그리고 필요한 요소들을 만들어내서 흡수하게 못해줍니다. 그게 문제예요. 요즘에는 뭐 효소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죠? 여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식구가 더 많으니까 여기는 훨씬 빠르니까. 근데 그건 먹어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드시는 게 효소가 아닙니다. 에너지 업. 아니에요. 음식을 넣고 사과를 넣고 감을 넣고서 효소화 시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효소화 시키는 거는 박테리아가 하는 거거든요. 박테리아가 합니다. 그게 하는 게 그 감이나 사과나 오렌지 그 만들어 그거를 분해시켜가지고 우리 몸이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미리 다이제스트 하는 거예요. 녹여주는 거예요. 소화시켜준 거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었을 때 우리 몸이 고생 안 하고 흡수가 빨라져요. 그래서 회복하는 거지 그 효소 먹어서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효소는 우리 몸에 못 들어옵니다.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덩어리 너무 커가지고 아무리 먹어봤자 우리 몸이 필수에 못 들어가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펩신, 트립신 같은 다른 효소들이 단백질을 깨뜨려가지고 아미노산을 만들고 몇 개 붙어있는 펩타이드를 만들어야지 그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많이 팔던데 벌써. 근데 그거 먹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사기예요. 죄송합니다. 이건 과학이에요. 생물학 들어가면 첫 번째 배우는 게 그거예요. 엔자임 하면서. 근데 모르기 때문에 서민들 그 빠져들어가서 많은 돈도 투자를 해요. 그건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해하세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너진 이 기관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그런 거 안 먹어도 돼요. 왜? 이게 다 처리해 줄 거니까. 어느 분들은 뭐 식초 어쩌고 저쩌고 효소 식초 살아있는 거 죽은 거 뭐 케미컬을 막 과대광고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나 화나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딴 데 있어요. 이거예요. 뭐더라도 돈 낭비하고 건강 낭비하고 합니까?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실수하지 마세요. 음식에 다 방부제 넣잖아요. 예. 그래서 집에서 만들어 먹으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방부제. 이거는 이제 방부제 몇 가지를 쓴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참, 이게 마음 아파요. 이게 그냥 방부제가 그냥, 이게 우리 몸에 부작용도 많이 주거든요? 부작용도 많이 줍니다. 이거 빠져들어가면 또 귀찮으니까 하는데, 소듐 나이트라이트라고 이제 햄버거 제가 핫도그, 피자 뭐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훈육제 제품, 고기들, 연어 거기에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저기 소듐 나이트라이트예요. 훈제한 거. 저거 몸에 들어가서 단백질과 작용하게 되면은 발암물질 만들어요. 그게 나이트로사민이라는 거예요. 그건 설파이드, 이건 술에 많이 들어갑니다. 변하지 말라고 술. 저게 표백제 작용을 해요. 맥주에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소듐 벤조에이트라는 거,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소듐 벤조에이트 저거 이제 햄버거, 피자 같은 데 많이 들어가는데 저거 먹게 되면 애들이 하이퍼해져요. 하이퍼해지게 되면은 그런 하이퍼해진 상태, 학교 가게 되면 선생님이 뭐라 그러죠? 얘 약 먹여야 됩니다. ADHD 그런 얘기를 해요. 웃기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ADHD라고 약 먹으러 학교 선생님 말하는 애들 중에 95%는 true ADHD 아닙니다.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ADHD라고 판정받은 게 아니라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지켜보세요.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30분 이상 할 수 있는지 1시간 하는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ADHD 아닙니다. true ADHD 컴퓨터 게임도 10분 못 넘겨요. 못 넘깁니다. 근데 딱
딴 거는 어수선하고 학교에서는 그렇다 그러는데 집에서 컴퓨터하고 노는 거 보면 똑같은 게임 가지고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빠져서 한다. 걔 ADHD 절대로 아닙니다. 예. 아니, 좋아하는 건 상관없어요. ADHD는 좋아하는 거 상관이 없어요. 못해요. 예, 산만한 애들이요. 아무리 좋아해도 상관 못해요. 못 넘습니다. 음식에서 오는 거예요. 자, 소화기관 이렇습니다. 자, 이건 면역기관 이제 암세포 면역이 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미원. 근데 미원 얘기를 할 때, 아까도 또 어느 분이 그랬지만은, 케미칼이고 아니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래 미원은 케미칼 아니라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자체가 케미칼이에요. 박테리아에서 효소화 시켜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연식품이에요. 원래 미원이 자연식품이에요. 미원 만들어진 게 이랬습니다. 일본 사람들이죠. 요리를 하는데 다시마를 넣고 끓이면은 음식이 맛있어요. 진짜로 맛있어요. 다시마를 넣으면은. 그래가지고 야, 이게 왜 그러냐 해가지고 연구를 해봤어요. 농축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뽑힌 게 미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이거 돈 되겠네. 이거는 쉽게 구할 수 있는 화학약품으로 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미원으로 해가지고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미원이 나고 미풍이 나오고 해가지고 한 거를 한국에 삼성에 받아가지고 아지나모토 해가지고 미풍이 판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거 하는 작용은 딴 데 있어요. 신경을 경직시킵니다. 그래서 익사이토톡신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테이스트 버드 있죠? 음식 이거 맛보는 거 그거를 경직시켜버려요. 경직시켜버리면은 우리가 맛이 그러니까 참맛을 보는 것을 그러니까 무뎌지면서 우리가 배부른 것을 잊게 만들어요. 어느 정도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이 배가 부르니까 그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신호가 와야 됩니다. 근데 미원은 그 신경을 마비시켜버리기 때문에 먹고 배가 퍼져가 이래도 한 번 더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맛있게 해. 예? 뭐 맛있게도 해주고 신경을 마비시키니까 그게 그 미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음식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암세포를 키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당뇨가 오기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독이라고 이제 다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오래 먹었을 때는 후유증들이 쫙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몸에 래시가 나고요.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프고요. 살이 붓고요. 근육이 아프고요. 머리가 아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에 충혈이 오고요. 설사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별의별 일 다 일어납니다. 왜? 신경계를 경직시켰기 때문에 몸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온은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음식 통에가 조금 들어와가지고 드는 건 괜찮지만 미온을 뿌려 먹고 아닙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그러죠. 미온 넣지 말고 해주십시오. 중국집 어디 가서 예, 그렇죠. 저기 짜장면 하면은 큰 걸로 한 숟갈이 미온이니까. 그 다음에 또 냉면이 그 다음에 많아요. 냉면도 탁 해서 한 숟갈이에요. 자, 그거는 이제 또 여기 식당 그 업 하시는 건 없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식당에 가서 미원 빼고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래요. 저희는 미원 안 씁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시다도 빼주세요. 그러면은 다시다를 빼고 어떻게 음식을 만듭니까? 그래요. 미원이 감미한 미원이 다시다예요. 근데 미국에서도 미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미원이라고 MS를 안 쓰고 겉에 이름을 많이 바꿉니다. 그래서 TV 선전에 액센트, 내추럴 플레이버 뭐 해가지고 나옵니다. 뭐 하이드롤라이즈드 밀크 프로틴, 뭐 비프 플레이버링, 뭐 볼륨, 브로스 해가지고 막 팔아요. 아닙니다. 거기서 만들어낸 거를 그냥 이름 붙이는 거예요. 예, 그거 이렇게 작용해가지고 뽑은 거니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는 소고기 다시다예요. 그건. 비프로서 소고기 다시다. 이런 식으로 팝니다.
근데 밑에 딱 레이블 밑에 보면은 코딱지만 글씨로 MSG, 모노소디움 글루타민이 써 있어요. 써야 되니까 법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안경 껴도 노안이 오면 잘 안 보이는데 그 언제 그거 뒤져보고 있어요. 그게 미원이에요. 자, 그래서 미원은 절대로 저기 하셔야 됩니다. 자, 미원이 무슨 질병을 가져온다 그랬죠? 음식을 절제 없이 먹게 해가지고 암세포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요. 그 다음 절제 없이 먹게 해가지고 당뇨가 오게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미원은 절대로 빼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은 암의 원인을 따지게 되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에요. 핫도그, 햄버거, 피자 전부 뭐죠? 가공된 음식들이에요. 정크푸드죠. 그 다음에 이런 거 포테토칩, 콘칩 있죠? 집에 가면 다 있어요. 저게 미원 엄청 들어가 있고요. 방부제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저거는 변하지도 않아요. 10년 가도 맛은 기름이 산화돼가지고 맛은 좀 그래도 자체는 절대로 안 변합니다. 저거 없애야 돼요. 저게 문제예요. 정크푸드. 자, 너무 이거 좀 경직되죠? 그래서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몸이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 가르쳐 드리고 또 연결하도록 할게요. 사람은 숨을 안 쉬고 삽니다. 자, 들어보세요. 사람은 숨을 안 쉬고 삽니다. I don't get it이죠. 근데, 자, 가르쳐 드릴게요. 숨 쉬는 거는 심호흡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샬로우 브리딩을 해요. 이게 아니에요. 속에 있는 거 다 내뿜고 뒤로 마시기 이런 숨을 쉬어야 되지 돼요. 그러면은 심호흡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복식호흡입니까? 뭐 단을 여기 하고 뭐 무게 중심을 뭐 기를 모으고 그런 소리 해요. 저 그런 거 몰라요. 말도 안 돼. 제가 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저는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근데 심호흡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또 얘기를 해요. 숨은 코로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그런 것도 몰라요. 그죠? 이거 하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숨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2분을 못 넘깁니다. 숨을 안 쉬면은 팽해요. 3분 넘기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숨 안 쉬기고. 근데 음식은 일주일에 안 먹고 한 달에 안 먹어도 삽니다. 물도 일주일에 한 모금 안 마셔도 막 심한 운동하고 땀 흘리는 게 아니면 안 죽습니다, 사람. 근데 호흡은 2분, 3분만 지나면 다 쓰러져요. 호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연세 드시면 치매 세미나 하고 그럴 때는 여쭤봅니다. 여러분 운동하시냐고. 운동을 한대요. 그렇습니까? 무슨 운동을 합니까? 걷는 운동 합니다. 그래요. 잘하십니다. 어떻게 걸으세요? 그냥 걸어요. 하루에 30분씩, 1시간씩 그냥 걷습니다. 그럼 안 걷는 것보다는 아예 움직이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움직이는 거 운동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운동은 절대로 아닙니다. 몸에 안 움직이는 건 낫지만은 큰 도움이 안 돼요. 그 깨달음이 왔어요. 운동이라는 게 막 움직여가지고 숨이 가빠가지고 이게 아니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게 운동이에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숨 쉬는 걸 정하셔야 돼요. 나는 편안하게 심호흡을 정확하게 오래 할 수 있는 게 이거야. 저한테는 이거예요. 칙칙폭폭이에요. 근데 마음이 급해지면 이렇게 빨라집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게 어떤 상황에 가서라도 빨리 걷든지 천천히 걷든지 그게 돼야 돼요. 그 연습하는 게 달리면서 걸으면서 똑같아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렇게 되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것만 해도
암에서 해방되시는 분이 나옵니다. 그것만 해도 당이 조절이 되고요. 콜레스테롤이 조절이 돼요. 하루에 아침 30분, 저녁에 30분. 정기적으로. 그것만 맞춰도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운동하기 위해서 많이 걷는 게 아니에요. 걸을 때 호흡을 같이 해야지 돼요. 그게 첫째 기본이에요. 암을 다스리고 싶으세요? 호흡이 첫째입니다. 당뇨를 다스리고 싶으세요? 호흡이 첫째입니다. 집에서도 일단 예를 들어 드릴게요. 꼭 운동한다고 공원에 안 가셔도 돼요. 그리고 할 때 소리를 내고 숨을 쉬어야 됩니다. 소리를 내야 돼요. 왜냐하면 소리 안 내고 하잖아요? 그러면 잡생각이 들으면 까먹어요. 그리고 또 앉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앉아서 해보세요. 2분, 3분 못 넘깁니다. 정신이 휙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걸으면서 그것도 자기에 맞춰가지고 몸은 뭐 아닌데 괜히 호흡만 심호흡해야 된다고 몇 분 못해요. 자기 맞는 게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자꾸 연습하면 나와요. 그거를 1시간, 2시간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면 몸의 건강은 저절로 회복이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혈관 부드러워집니다. 하여튼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때 너무 쉬운 거야. 아이, 숨 쉬는 것까지 거. 아유, 다 하는 건데. 근데 실천 옮기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또 정해가지고 매일 그렇게 한다는 건 무척 어렵습니다. 그거 같지만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해야 돼요. 자, 쉬운 거 이렇게 가르쳐 주면 너무 쉽다고 사람들이 안 믿고 실천이 안 옮겨요. That is wrong. 근데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처음부터 심호흡을 일정에 하시면서 하세요. 그러면은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암에 착각과 오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는데 꼭, 그거 하기 전에 또 이거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원은 몸에 나쁜 거 알고요. 몸에 나쁜 거. 그 다음에 설탕 대용품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특히 암 환자들, 당뇨병 환자들. 설탕 대용품. 자, 그게 스플렌다고 이콜이고 사카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저런 걸 드십니까? 하면은 당뇨병 환자들이 저걸 먹어요. 의사가 먹으라 그러니까 더 먹어요. 그런데 그럼 왜 먹습니까? 하면은 의사가 먹으라니까 왜 먹으라 그러는데요. 제로 캘로리니까 설탕은 몸에 나쁘니까. 이건 웃기는 얘기예요. 자, 요거를 까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스플렌더 요만큼, 이콜 요만큼 이렇게 됩니다. 딱 1g씩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3.3g 정도 돼요. 3.3g 정도 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스플렌더에서 단 맞춘 성분은 설탕의 700배에서 1000배가 더 답니다. 근데 선전할 때 보면은 스플렌더나 이콜 하나 넣는 게 설탕 3팩 정도 넣는 것과 비등하다고 선전을 합니다. 그럼 문제가 있어요. 스플렌더 하나 이걸 비교하려면은 설탕 한 박스를 갖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은 한 박스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3패키지예요. 문제가 어디 있는데요? 자, 봅니다. 진짜 이콜이 가지고 있는 진짜 단성분 내는 거 있죠? 그거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스플렌더도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뭔데? 하얀 거 나머지는 뭔데? 질문이 떠야지 됩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사카린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하얀 건 뭔데? 녹말가루고 포도당 가루입니다. 그러면 녹말가루와 포도당 가루가 칼로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칼로리 있죠? 근데 패키지 뒤를 보면은 제로 킬로리라고 써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나? 여기 보면 제로 킬로리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공부하는 의사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로 킬러라고 써있기 때문에 이거 먹어야 됩니다. 설탕은 나쁘고 이건 괜찮습니다. 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No, it's not.
칼로리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당뇨병 환자는 스플렌더를 할 때마다 3개씩, 4개씩 넣어서 먹어요. 달다고. 근데 스플렌더는 쥐약이고 이 꼴도 쥐약이에요. 이거 쥐약이에요. 왜냐하면 스플렌더를 많이 먹게 되면은 간에 부담이 옵니다. 저는 스플렌더 있는 거 잘못 먹잖아요. 그럼 3일 동안 몸이 부어요. 독이기 때문에. 제가 좀 예민해요. 이 꼴을 먹게 되면은, 오래 먹게 되면은 머리에 하이드로세팔러스라 그래가지고 물주머니가 생깁니다. 근데 음식 그 만든 회사가 로비를 해가지고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막 대표적으로. 근데 뒤지면 나와요. 정보가. 쥐약이에요. 근데 그거를 먹습니다. 먹으면 안 돼요. 저는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미리 커피인데 가잖아요. 그러면 꼭 누가 스플렌더나 이퀄 그런 거를 싸놔요. 위에서 드시라고. 그러면 미리 가서 전체 쓰레기 다 버려요. 무조건 버립니다. 왜? 기억 먹으려면 설탕 먹지. 칼로리 똑같은데. 그래가 그걸 한 1년 정도 했더니 요즘에는 잘 안 나와요. 근데 또 함에 착각을 주는 게 꼭 예쁜 모델을 써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생각하기, 우리 이쁜 효리가 나쁜 거 먹게 할까 착각을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또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혼돈을 줍니다. 그러면서 해요. 에이 설마 나는 아직 아니야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암 환자들이기 때문에. 뭐라 그랬죠? 레코그니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얼리 디텍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드미트 해야 되고, 그게 다 있어요. 어크날리지먼트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조금 더 재밌게 들어갈게요. 한국 분들은 저녁 식사하신 다음에 꼭 하는 게 있어요. 야, 입이 텁텁하고 그러는데 과일 좀 갖고 와라. 답답한데 과일 좀 먹자. 그래가지고 하면 제일 맛있는 건 사과에다가 배에다가, 요즘 배철이니까 배에다가 포도에다가 주무시게 드십니다. 근데 그걸 또 미국 사람들은 저녁 식사한다면 꼭 디저트를 먹어요. 엄청 달아요. 자, 이게 굉장히 나쁘다는 거 어떻게 증명해 드릴게요. 해 떨어지면은, 특히 암 환자들은 해 떨어지면 과일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과일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해 떨어지면은. 과일도가 아니고 해 떨어지면 절대로 입에 대면 안 돼요. 그리고 정 과일을 먹고 싶다 그러면은 키위 한쪽, 파파야 한쪽으로 끝내세요. 해 떠 있을 때 과일은 드셔야지 돼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과는 아침에 먹는 거 금사가고, 점심 때 먹는 거 음상하고, 저녁에 먹으면 독사가라고. 그게 말이 돼요. 과일은 아침에 많이 먹고 해 떨어지면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자, 환자들이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합니다. 암 환자들이 전화를 많이 도와달라 그래. 한 번은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어느 분인데 말기 암 환자래요. 그 의사가 길어봤자 4개월 정도밖에 못 삽니다 그랬대요. 근데 선생님이 좋은 비법이 있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전화가 왔어요. 그래, 가르쳐 드리죠. 그러면서 식단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예, 제 식단이 이렇습니다. 아침에 현미밥, 어떤 데 죽을 써가지고 딱 하고, 전복죽, 뭐 이런 식 딱 하고, 거기다가 미소국, 그 다음에, 브로콜리 삶은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김치 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먹습니다. 점심 때는 또 현미밥 이렇게 한 거에다가 고등어 장조림 한쪽, 그 다음에 고등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야채 조금, 샐러드 조금 해서 그것도 또 드레싱도 또 가게에서 파는 거 아니고 식초와 간장만 섞어가지고 한 거 이렇게 먹고요. 저녁 때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먹고 암에 걸렸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무척 건강식이에요. 제 순간적으로 혼돈이 왔어요. 야, 이런 사람이 암에 걸렸다는데, 말기라는데,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나. 가슴이 축 하다가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뭔가 답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완전히 막다른 걸린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전화를 하시면서 뭔가 자꾸 먹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는데 말이 끊깁니다.
씹을 때 말이 끊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선생님 식단을 주셨는데 전화하시면서 혹시 무슨 씹고 계세요? 음식 드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저는 과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과일 드시는데? 신토부리. 철분바다 가장 최고의 과일을 갖다가 먹습니다. 신토부리가 뭔 줄 알아요? 그래요. 그래서 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어떤 과일을 주로 드십니까? 제일 달고 맛있는 거, 제일 비싼 것만 골라서 먹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문제가 있습니다. 과일을 드시려면 신과일을 드셔야 됩니다. 당분이 너무 높으면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과일을 먹으려면은 맛있고 달콤한 거 먹어야지 왜 맛없는 신 걸 먹습니까? 딱 그래요. 얼마쯤 그러니까 과일을 드십니까? 아침부터 눈 뜨면은 자기 전까지 과일을 먹는데요. 옆에 놓고 살아요. 선생님 이제 알았습니다. 왜 선생님이 암 말기가 되셨는지. 바로 지금 드시는 과일이 암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놓기 전에는 절대로 암의 세방을 못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 목소리가 그렇습니까? 이러던 분이 네가 뭔데 나한테 과일을 먹지 말라 그러는 거야. 목소리가 변해요. 괴물 목소리로. 아니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내 주치의야. 왜 내가 좋아하는 거 먹지 말라 그래. 의사도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래요. 어떤 의사를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암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듣더니 그러니까 당신 내 음식을 해준 사람이 안식교인인데 그 안식교인들이 음식 어떻게 잘 먹는 줄 알아? 과일을 먹는 걸 막는 게 말이 돼? 막 야단을 치시는 거야. 생각해가지고 아니 선생님 필요한 사람은 당신이고 필요해서 전화해가지고 제가 찾아서 가르쳐드리는데 화내면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니 전화는 지가 걸어놓고 큰 소리는 지가 치고 욕 잔뜩 해놓고 전화 끊으면은 근데 그래요. 몇 달 있다 돌아가셨죠. 돌아가시면 어떻게 못 삽니다. 근데 문제가 거기에요. 왜냐하면 암세포를 키우는데 여기 탄수화물 말씀하셨는데 탄수화물을 먹건 밀가루 음식을 먹건 과일을 먹건 과당이건 녹말가루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소화가 돼가지고 간에서 포도당으로 만듭니다. 포도당 우리가 세포가 씁니다. 근데 우리 세포만 쓰는 게 아니라 암세포도 써요. 암세포도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이제 풀어드릴게요. 암을 다스리는 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풀어집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고요. 마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마인드. 스피릿, 마인드, 그 다음에 육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제가 나눠드리는 건 육체적인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육체적인 것만 잘 다스려도 암을 다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교회 가서 기도받으면은 뿅 해가지고 암이 낫는 사람들도 있고, 의학계도 인정을 해요. 근데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저기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인드. 옆에 있는 사람을 막 미워하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면 암 걸린 사람들 많아요. 한 번은 제가 암 환자가 도와달래요. 갔더니 구역 식구들을 다 불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0명 모아놓고서는 이거 여러분 나눠드리는, 요거 이렇게는 아니지만은 정리돼가지고 나눠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막 듣는데 저쪽에서 꼭 어느 한 분이 시커먼 남자분이 왔다리 하면서 뭐 우성성거해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드는 게, 저분이 남편인갑다. 근데 그때 마음에 드는 게, 암을 다스리려면은, 왜냐면 그분은 집사님이고 구역 모임을 했고 식구들 모였으니까 신앙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을 먹는 거 보니까 음식도 제대로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걸린 거 보니까 마인드예요. 그러면 둘 사이에 뭐가 있구나 생겨들어가지고, 남편 되시는 분 오십시오. 옆에 앉으세요. 이건 쭈삐쭈삐 와서 앉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렸어요. 암을 고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마음에 있는 걸 푸십시오. 두 분 사이에 뭐가 있는 거 뭔지 모릅니다, 저는. 근데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삽니다. 했더니 여성분이 나아지다가
딱 하는데 칼날이 쫙 날아가는데 비수가 남자가 이래요. 그때 딱 보이는 게 남자분은 얼굴이 시커매요. 골프를 쳐가지고. 여성분은 세탁 사는 집입니다. 햇빛을 못 봐가지고 백지장까지 하얘요. 이분한테 그게 걸린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면 이 남자분이 내기 골프 있죠? 그게 달인이에요. 그게 걸렸던 거예요. 못 푸셨어요. 자궁암인데 그래서 엄청 고생하시다가 지금은 이 세상 사람 아닌 걸로 알아요. 제가 해주시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 그 다음에 옆에 사람들과 푸셔야지 돼요. 그게 암을 다스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딴 질병이 아니에요. 한 가지만 풀어줘도 그냥 낫는 사람도 많아요. 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네. 시간도 많이 갔지만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있어요. 아까 드렸지만은,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거 좋은 거를 막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실천이 안 옮깁니다. 하라고 가르치면은, 지 맘대로 가요. 그러면 저는 열심히 나눠드렸는데 혜택을 못 보니면 나중에 소문 들려가지고 누구는 그래가지고 고생하다 죽었다더라. 이렇게 하면은 제가 몸을 못 가눠요. 그래가지고 고심고심하다가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드리는 건 한 10개 있으면 한두 개밖에 아닙니다. 나머지는 섬세하게 제가 가르쳐드려요. 근데 그거는 제가 관련을 해야 돼요. 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면은 제가 그걸 가르쳐 드려요. 그거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조절을 해드립니다. 하셔야지 돼요. 그거를 안일하게 넘어가게 되면은 안 돼요. 근데 요즘에 시킨 대로 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수술 안 하고 암을 떨쳐버리고 진짜 무척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막 생겨요. 옛날에는 꼭 말기 된 사람들만 와요. 그러니까는 병원에서 기밥하고 기밥한 사람들 와요. 일주일만 살다 죽는데요. 한 달도 못 산대요. 그런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왔으니까 도와드려요. 그러면 급하니까 쫓아합니다. 근데 다 돌아가세요. 근데 한 달 산다고 했던 사람이 6개월 살고 3개월 산다고 하는 사람이 1년 살고 일주일 살기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2달 살고 그래요. 근데 돌아가세요. 왜냐하면 왔을 때 벌써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온몸에 있는 면역기관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의사가 병원이 기법한 사람들만 오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받아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안 받고 그대로 놔둬도 1년, 2년, 3년 몸은 괴로워도 근데 괜히 수술하고 항암 치료한다고 하다가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죽어요. 화나죠. 돈 쓰고 다 쓰고 집은 다 날리고 이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그냥 접을 내다가 또 찾아오면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가르치다 보니까는 프로그램이 생겨요. 근데 컴밋을 하시면은 분명히 낫습니다. 6개월 안에 효과 봐요. 암 환자와 당뇨 환자들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컴밋을 하셔야지 돼요. Make a commitment, it works. 그러니까 저만 혼자만 커밋먼트 해가지고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해야지. 그래서 그게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거 전체 흐름만 가르쳐 드릴게요.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사인 하신 분들한테만 가르쳐 드려요. 왜냐하면 해봤자 제 기운만 나가요. 어느 교수님이 그래요. 딱 해가지고 했더니 그런데요. 얘기해 줄랬는데 안 할랍니다. 왜?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전화번호 있죠? 쓰세요. 왜냐? 90%는 안 할 거거든. 진짜 필요한 사람은 이렇게 던져도 전화하고 쫓아오더라. 난 그 사람만 도와줄 거야. 내가 왜 고생하는데? 그러고 가요. 근데 진짜 10%, 15%는 쫓아가 살기 위해서 시킨 대로 해. 그럼 나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세세하게 안 가르쳐드려도 어느 정도 가르쳐드리고 하니까는 우선 숨 쉬는 것부터만 하셔도 엄청난 혜택을 보실 거는 제가 개런티 합니다. 자, 암세포 성장 억제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전체 구조로는 암세포가 선호하는 환경이 있어요.
첫째가 산성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몸이 굉장히 산성이에요. 우리 몸에는 모든 세포 마찬가지로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암세포도.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건강한 세포들은 포도당, 그러니까 음식 먹으면 포도당이 그러니까 소화돼가지고 간에서 포도당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포도당을 사용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고요. 물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만듭니다. 숨쉬는 내쉬는 거 있죠? 이산화탄소 만들어서 제로로 가요.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게 포도당이에요. 근데 암세포는 포도당을 갖다가 써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바로 나오기 전 단계인 젖산에서 멈춰요. 젖산. 신김치 뭐 굉장히 시잖아요. 신맛이 젖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젖산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세포 바깥으로 젖산을 내보내요. 젖산이 나오면서 몸 그 근처가 산성화되면은 정상세포는 작동을 못해요. 경직돼 버립니다. 그러면 포도당을 갖다가 쓰지를 못해요.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이 아파요. 그죠? 근육이 아픕니다. 그 이유는 젖산이 근육에 박혀 있어가지고 고통을 주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암 환자가 행동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몸이 불편하고 조금 움직이다 아파가지고 그거는 암세포들이 젖산을 뿜어가지고 그거 몸의 세포들 운동하지 못하도록 경직시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경직시키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건 그 다음 거고. 젖산에서 멈춥니다. 그러면은 정상세포는 포도당을 더 제대로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럼 음식먹어서는 포도당 다 누가 쓰죠? 암세포가 쓰지요. 그럼 자기는 성장을 잘해요. 그리고 젖산을 더 많이 내보내요. 그러면 정상세포는 점점 더 작동 못합니다. 그럼 결국은 암 환자는 먹기만 하다가 암세포만 키우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주요 원인이 설탕이고 탄수화물이고 밀가루예요. 그래서 암 발병률과 설탕 섭취율이 그래프가 같습니다. 거기에 췌장도 포함이 돼요. 얘가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산소 좋아합니다. 암 환자도 운동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몸이 아프도록 또 암세포가 만들어져요. 뭐냐 하면 암세포가 살아나기 위해서도 산소가 필요합니다. 정상세포도 산소가 필요해서 살아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암세포도 산소가 있어야지만 삽니다. 근데 암세포가 쓰는 산소는 포도당에서 갖다가 쓰는 산소지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암세포는 우리가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장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하지 못하도록 몸을 경직시켜버려요. 조금 움직여도 아프게 만들고, 핑계가 거리를 만들어져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암세포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당분의 식사를 하게 합니다. 뭐 당연히 설탕은 들어가겠지만, 탄수화물 밀가루에다가 또 단 과일도 거기 들어갑니다. 아까 암 환자 말씀드렸죠? 그 사람은 이것도 괜찮고 이거 다 괜찮아요. 여기서 무너진 분이에요. 저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면역 기능이 저하가 되는데 거기에 설탕, 화학조미료, 인공 감미료 다 들어갑니다. 자, 햄버거에다가 콜라 한 잔 마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면역 기관에 60%가 4시간 동안 셧다운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몸에는 면역 기관이 60%가 4시간 동안 셧다운을 해요. 그럼 4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엄청난 피에스타죠. 암세포들이나 병균한테는. 자,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하네요. 얼굴만 기억을 하고. 뭘 하냐면, 슈퍼 사이즈 미라는 영화 들어보셨어요? 슈퍼 사이즈 미. 뭐냐 하면은, 헐리우드 감독이 인스턴트 패스트푸드에 대한 문제를 세상 사람들 알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주연으로 쓰고 아침, 점심, 저녁 햄버거를 먹었어요. 콜라에다가. 아침, 점심, 저녁, 스낵, 저녁. 그리고 먹었어요. 그거 3개월을 했어요. 그리고 영화 찍었어요. 그러니까는, 멋있게 생기던 친구 이렇게 돼버린 거야, 3개월 안에. 개인웨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what happened to you? 그렇게 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영화 찍고도 영화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유명해졌어요. 더 유명해졌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몇 달 전에 공포를 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일생에 실수도 많이 했지만 가장 큰 실수를 한 게 있대요. 절대로 하지 않았어야 될 실수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했는데 그거예요. 그 영화 찍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화 찍느라고 석 달 동안 먹은 것 때문에 온갖 성인병은 이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그걸 헤어나지 못해요. 왜냐? 그냥 메디컬 거기 가가지고 고치려고 그러니까. 약 먹고 그렇게 해서 고치려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운동 가서 고치려고 그러니까. 저한테 고쳤으면 고칠 수 있어요. 개런티. 근데 모르니까 할 수 없어요. 그 친구 고생하는 건 써먹을 수 있죠.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써먹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콜라, 설탕, 화학조미료, 인공감미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 그거 했어요. 스투피드.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암세포가 성장합니다. 암 환자가 죽기 전에는 몸이 굉장히 산성으로 변해요. 산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간이 작동을 못합니다. 그리고 콩팥이 작동을 멈춥니다. 그러면은 몸이 까맣게 변해요. 그러면은 베이킹소다를 물에 타가지고 주사를 합니다. 몇 분 더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죽는 거거든요. 몇 분 더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 앞에 놓고 손잡고 안타까워하면서 해보세요. 얼마나 처절해지는지. 이거는 보는 앞에서 사람이 죽어요. 1초 변한 게 보여요. 오 마이 갓. 손잡고 같이 지켜보고 있어요. 이거 말로 표현한데요. 근데 그 짓 한 놈이 제 매제예요. 얼마나 그 친구 되게 유명한 친구예요. NC에서 뻥뻥 날리고 코너에 뻥뻥 날리고 해가지고 10년 됐죠. 세계 WHO에서 앞으로 다음 몇십 년 동안 세계 암 학계를 이끌어갈 사람을 7명을 뽑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친구예요. 30대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연대 나왔어요. 엄청난 친구입니다. 제 매제예요. 근데 항암제 개발하는, 그러니까 연구하는 애예요.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암에 걸렸어요. 제가 방법을 가져가. 야, 와서 이렇게 해라. 네가 그렇게 유명하고 나도 똑같은 일을 했었지만은 그게 아니더라. 너도 얘기해 주지 않았니? 이 방법을 해봐라. 그랬더니 형이 하는 게 뭔데? 형이 하는 거는 기본 사이언스야. 나는 고첨단의 사이언스라는 사람이야. 거기 공부했더니 이거 아니야. 형 하는 거 틀렸어. 내가 맞아. 이러던 애예요. 근데 똑같이 그래요. 야, 새끼야. 이렇게 해봐. 했는데 안 됐잖아. 해봐. 형이 아는 게 뭔데? 이래요. 근데 죽었어. 안 죽어도 되거든요. 죽을 병이 아니었어.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암 전문의와 과학자들은 다 왔다 갔어요. 못 살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스리느냐? 수술을 해도 항암제는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전이를 얘기했죠. 아까 전이한다는 거. 그렇죠? 그게 전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면역기관을 고갈시켜버렸기 때문에 opportunistic cancer이 우리 몸에서 어쨌든 맨날 생긴 세포가 중간중간에서 나오는 거예요. 캔서 풀인데 어느 세월에 띄어내고 이마치 뜯었는 데서 세포 거기 가서 자랍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해가지고 면역기관이 고갈되어 버렸기 때문에 opportunistic한
암세포가 중간에 자라는데 설명할 도리가 있고 뭔가 자기네가 잘못한 걸 정당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이고 뭐가 떠드는 거지. It does not work that way. 그건 사이언스예요. 근데 걔네들 말은 사이언스 아니에요. 억지지. 돈 벌기 위한. 의사들은 째야지 돈 벌고 약 처방해야지 돈 법니다. I don't care. 그게 화나요.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죽어요. 고생하다가. 이건 화나. 그래서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게 알칼리성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는 거고요. 버섯 많이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 시즘 클로레 솔루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의학계에서는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엄청 잘 들어요. 이런 거 하셔야지 돼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제가 가르쳐 드려요. 근데 한국 사람 참 이상해. 안 걸렸다가 이제 항암 치료 들어가고 수술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때부터 채식주의자가 돼요. That's just stupid. stupid이에요. 항암 치료 들어가면 고기 먹어야 돼요. 기력이 폐쇄하면은 항암 치료하면서 못 싸웁니다. 집니다. 굉장히 많이 돌아가세요. 한국 분들. 이거 아니에요. 아니, 정이 약해지는 건 딴 거 아닙니다. 면역기관 죽어서 그래요. 고기랑 상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건 말이 안 돼요. 고기 드셔야지 돼요. 항암 치료하기 시작했으면 많이 잘 드셔야지 돼요. 그것도 기름 쪽쪽 빼고 좋게. 기름기는 빼고. 단백질이 중요하니까. 항암 치료하는 동안은. 근데 제일 좋은 건 안 하는 게 최고고.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몸이 알칼리로 변하면은 암세포는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지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설명하려면 또 1시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해야 돼요. 그게 아까 가르쳐 드린 거예요. 암 환자들한테 막 달리기 하라고 그거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심호흡하는 운동을 하면서 걷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암 환자들만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도움인데 이래요. 어느 날 또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폐렴 환자예요. 박사님 도와주세요. 말도 못해요. 안타까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예, 제가 지금 폐렴 환자인데 병원에서도 이제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요. 에이? 병원에 오지 말라고 그랬다가 말기니까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사시는데요? 그래도 생각이 안 떠오릅니다. 이런 분은 어떻게 도와드려? 또 옆에 있는 분도 아니고 봐줄 수도 없고 사정을 듣다 그러면은 그래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 저거 염증 다스리는 알파실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원거리에서 봐줄 수 없으니까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운동하라 그랬더니 그래요. 저 밖에 못 나갑니다. 그래요. 누가 운동하러 밖에 나가야 된다 그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래요. 밖에 나가야지 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움직이고 화장실 어떻게 가시는데요? 누가 옆에 있으면 사람이 도와줘서 가고요. 도와줄 사람 없으면 제가 벽 잡고 이렇게 기대가지고 화장실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시간이 누워있고 기침만 합니다. 오케이. 누가 밖에 나가서 운동하라 했나요? 운동하십시오. 가르쳐 드릴게요. 벽 잡고 화장실 가듯이 할 수 있는 날 가장 많이 걸으십시오. 벽 잡고 방을 도세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심호흡을 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해야 됩니다. 했더니 그러면 살까요? 저거 좀 보내주세요. 보내드리고 저거 아침 저녁 두 알씩 먹으면서 그래서 음식 잘 못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음식에 뿌려가지고 드십시오. 어쨌든 몸에 염증을 가라앉혀야 되니까 원인 해명해야 되니까 하신 거예요. 그거 드시면서 심호흡 운동하십시오. 알겠습니다. 2달 후에 전화가 와요. 박사님 목소리가 달라요. 못 알아봤어요. 예, 어떻게 도와드릴까? 예, 제가 그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됐는데요? 괜찮으세요? 제가 요즘에 바깥에 나가서 걷기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제가 걸어서 병원까지 계단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이거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게 전화였어요. 오 마이 갓. 됩니다. 죽을 사람 살아요.
그분이 한 것처럼 알파실 시킨 대로 드셨고 그다음에 호흡방기 할 거 없어요. 제가 호흡방기 해드릴 게 없었기 때문에 암 환자는 아니죠. 폐렴 환자였어요. 살았어요. 쉬운 것 같아도 실천에 옮겨야지만 혜택을 봅니다. 유산소 운동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당분 식사를 하셔야지 돼요. 흰쌀밥, 국수빵, 단과 이런 무조건 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미밥, 그 다음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해야 되는데 야채에도 당분이 있습니다. 설탕을 안 써도 꼭꼭 씹으면 우리 몸속에는 에밀레이즈라는 그 효소가 침에서 나와가지고 단맛을 나게 만들어줍니다. 브로콜리도 씹으면은 달아요. 샐러리도 꼭꼭 씹으면 달아요. 그 맛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배워야지 돼요. 그럼 현미밥을 하면은 저는 건강해서 현미밥을 항상 먹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드시냐면 현미밥 탁 해가지고 압력밥솥에 가지고 팍팍 해가지고 먹습니다. 근데 압력솥에서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압력솥에서 하게 되면은 그거는 돈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미는 그냥 먹으면은 소화를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변으로 그냥 나가. 한번 현미밥 그냥 시킨 대로 먹고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나. 알알 그대로 송송송 다 나오지. 아니에요. 현미밥은 발화시켜서 드셔야지 돼요. 발화 현미를 드셔야지 돼요. 그러면 마켓에서 팔거든요. 근데 비싸요. 왜 발화 현미를 사서 먹습니까? 집에서 만들어 먹지? 가르쳐 드릴게요. 요즘에는 플라스틱 용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만식하게. 그렇죠? 그럼 한 5개 사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한 밥 만들어 먹을 양의 현미를 집어넣고 물을 채웁니다. 한꺼번에 5개 만드는 게 아니고 몇 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약 3, 4일 동안 냉장고에 넣었다가 발화를 시켜요. 그럼 3, 4일 정도 지나면은 발화돼가지고 꼭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를 영양제 나옵니다. 그거를 물에 씻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발화한 그 물까지 먹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거는 찌린내 나고 먹는 거 아니에요. 독소가 나와서 그건 버리고 신선한 물에 헹궈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밥을 만들어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껍질이 부드러워지게 됐기 때문에 밥을 만들면 굉장히 쫄깃쫄깃하면 쫄깃쫄깃하지 않습니다. 약간 푸석푸석하면 비슷하면서 아주 밥이 맛있게 돼요. 고소한 맛 그대로 있으면서 소화가 다 돼요.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게 현미밥 드시는 방법입니다. 괜히 그냥 압력밥솥에 그냥 1시간 하면 되는 줄 알고 그거 안 돼요. 그렇게 드시면 이거도 꼭꼭 씹지 않으면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발화 현미를 만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할 때 면역 기능이 강화가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암을 다스리는 길에 들어서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기 환자나 초기 환자나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포함이 됩니다. 암 걸리고 다스리고 그 성인을 다스리는 거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먹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먹었느냐. 그리고 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미식경까지 오셔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주는 트리트먼트 아니지만 제 동료가 주는 트리트먼트를 하나 받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근데 그거는 뭐 약 쓰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트리트먼트 받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면역기관을 순간적으로 굉장히 강화시켜줘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필요하신 분은 커밋을 하세요. 그리고 시킨 대로 하시면 6개월 안에 분명히 암 다스리고 당뇨도 다스리고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성인병은 다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저 뒤에는 여기 김영천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은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관여해가지고 여러분을 도와드릴 거예요.